힘들어. 도강을 따로 잡기가. 왜냐면 영상 도강을 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결석하지 말고. 알겠죠? 만약에 화요일반이 힘들다 하면은 어머님과 상담을 통해 토요일반으로 옮기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인생 안 된다 그러니까 어머님과의 상담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힘들다. 어머님과 상담 그리고 너희들의 의사 결정. 상관없다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머니랑 직접 통화할 거예요. 근데 그래도 상관이 없다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상관없다고 하시고 너희들도 오케이 하면 그냥 옮겨주는 거죠. 옮겨주는 거.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너희들이 옮겼을 때 그 반 수업이 진행이 매끄럽지 못할 것 같다 하면 안 옮겨줄 거예요. 도율이가 누구였더라? 이런 예시 있죠. 이런 예시. 내가 도율이 우리 반에 그 도율인가? 자 수업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세요. 검은 색깔 볼펜 딱 들어. 고대 중국인들 관련된 내용이네요. 제발. 그래요. 고대 중국인들은요, 인간이 행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일은 그들이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하늘에 의해서 해결 가능하다고 보았대요. 그러니까 고대 중국인들은 인간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요, 하늘이 가능하다라고 보았대요. 그리하여 하늘은 인간에게 자신의 의지를 심어 두려움을 갖고 복종하게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하는 의미로까지 인식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 두려움 그리고 복종의 의미를 가지기도 했고요. 인간의 일을 책임지는 의미로까지 인식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다 어디로 보내? 하늘로 보내.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의 책임을요. 그 당시에 하늘은 인간에게 행운과 불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힘이고요. 인간의 개별적 또는 공통적 운명을 지배하는 신비하고 절대적인 존재라는 믿음이 형성되었대요. 그러니까 하늘의 특징 계속 나오고 있죠. 행운이나 불운을 심어줄 수 있대요. 그리고 인간의 운명을 설정해주는, 운명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존재구나. 이 정도만 적고 넘겨야. 그럼 이건 하늘에 대한 특징이 나오죠. 하늘에 대한 특징이 쭉 나와. 그런 하늘에 대한 인식은 결과적으로 하늘을 권선징악의 주제자로 봤대요. 권선징악이 뭐야? 알아요? 승자, 맹자. 그거는 성악설, 성선설. 권선징악은요, 옛날 얘기 되게 많이 나와. 옛날 얘기. 전래동화 같은 거 있죠? 무슨 내용이냐면, 선한 사람은 이기고요, 악한 사람은 벌하는 그런 내용이죠. 흔하게 흥부와 놀부 있잖아요. 흥부, 되게 선하고 착한 사람에게는 복이 있고요. 놀부처럼 악한 사람한테는 나중에 도깨비한테 맞아 죽는다는 그런 내용 있죠. 악을 징벌한다. 권선징악의 주제자로 봤대요. 그러니까 권선징악을 실행하는 사람으로 봤대요. 실행하는 자. 한개도 없죠. 권선징악을 실현하는 것으로 봤대요. 그래서 모든 새로운 왕조의 탄생과 정치적인 변천까지도 그것에 의해 결정된다는 믿음의 근거로 작용했대요. 또 영향을 줬어. 왕조의 변천과 정치까지도 영향을 줬대요. 이 하늘에 대한 특징 이렇게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넘겨도 된다고요. 이렇게 정리한다고 시간 안 부족해요. 너희들이 연습이 잘 되어 있으면, 연습을 할 의지가 있으면 이렇게 정리해도 시간 그렇게 안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뒤에 문제 못 풀더라도 이렇게 써가지고 정확하게 정답 맞추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적어도 이 필기한 내용에 관련해서는. 근데 쓸데없는 거 필기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이거 문제 먼저 뭐라고 하는 거야. 지문 말고.
문제 먼저 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랑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파트를 정리를 해야지 M1 맨 첫 번째 뭐 이런 고대 중국인들은 이런 거 막 여기 집중해서 막 고대 중국인 막 이런 거 쓰고 있으면 안 된다고. 알겠죠? 이 지금 하늘 관련된 내용 몇 번에 나와? 6번에 A에 드러나 하늘에 대한 고대 중국인들의 인식을 적절하지 않은 거. 이것만 정리해 놔도 안 틀린다고요. 이거랑 관련된 거 똑같은 것만 찾으면 돼요. 알겠죠? 정리했어? 여기까지. 하지만이 나왔어. 하지만 그러한 하늘에 대한 인식은 인간 지혜의 성숙과 문명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대폭 수정될 수밖에 없었대. 이거 밑에 글 읽지 말고요. 밑에 글 읽지 말고 밑에 무슨 내용 나올지 예상해봐요. 예상. 결국에 인간 지혜가 성숙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이 하늘에 대한 인식이 수정될 수밖에 없었대. 학교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어? 정반. 그냥 정반대로 바뀌었구나. 옛날에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늘이 할 수 있다라고 믿었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행동의 원인, 그 결과는 전부 다 하늘에 맡겨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운명을 결정짓는 요소가 하늘이었다. 근데 지금 대폭 수정될 수밖에 없었대. 그러면 하늘의 영향력이 더 커져 작아져? 작아지는 거야. 왜냐하면 하지만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하지만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반대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고 밑에 글을 읽었어야 돼. 생각하고. 이거 반대되는 내용 나오겠네. 그러면 당연히 밑에 글 내용 보면은 하늘보다는 인간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네. 생각하고 밑에 글 읽으셨으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 밑에 글이 그 내용밖에 안 나와. 그 내용을 좀 더 다른 말들로 풀어서 설명밖에 안 해요. 지금 막 결과를 알고 나서 얘기하는 결과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선생님이 문제 풀 때 실제로 생각했던 내용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문제 풀 수 있냐고요. 앞으로 풀려고 노력을 해봐요. 알겠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네. 자, 다음 내용. 제발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마세요. 진짜. 자료도 몇 개 없어. 자료도 몇 개 없고 기회도 몇 번 없어요. 그 기회 속에서 찾아낼 거, 얻어갈 걸 얻어가요. 자, 다음 순자라는 사람이 나오네요. 순자의 하늘에 대한 주장은 그 당시까지 진행된 하늘의 논의와 엄격하게 구분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매우 새롭게 변모시킨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으로 규정지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하늘이 최고, 하늘이 절대적인 존재였는데 밑으로 오니까 새롭게 변모되었대요. 바뀌었대요. 순자는 하늘을 단지 자연 현상으로만 보았대. 아하, 순자는요 하늘을 단지 자연 현상이구나, 자연 현상에 불과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가 생각한 하늘은 별, 해, 달, 사계절, 추위, 더위, 바람, 이거 전부 다 컴마로 묶여있죠. 컴마로 묶여있다는 건 그냥 결국에 전부 다 자연 현상이라는 말로 대체시킬 수 있다는 소리예요. 결국엔 다 똑같은 이 자연 현상을 하고자 하는 거라고. 그게 모든 자연 현상을 가리킨데, 따라서 하늘 동그라미 칠게요.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 수도 없고요, 병들게 할 수도 없고, 재앙을 내릴 수도 없고, 부자로 만들 수도 없으며 길흉화복을 줄 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것들, 잘 되고 못 되고 아니고 불행하고 복을 받고 이런 것들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대. 결국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 한 줄로 요약하면요, 하늘은 인간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내용, 그냥 저 필기 하나로 여기 내용이 전부 다 설명이 돼요. 그리고 이런 요소 있죠. 이런 요소,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봤을 때 외워버려야 돼. 얘네들 하나하나 필기하고 있으면은 시간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손 아파. 이런
하늘은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고 병들게 만들 수도 없고 재앙 내릴 수도 없고 부자로 만들 수도 없고 기름 화복을 줄 수도 없다. 이 파트 있죠? 얘네들 전부 다 또 컴마로 묶여 있다고. 컴마 보여? 그러니까 결국엔 다 똑같은 내용 반복하고 있다는 소리야. 얘네가 하고 싶은 말 이거라고. 하늘은 인간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그 내용 얘기하고 싶었던 거에 이런 식으로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냐고. 그런 거 연습하라고. 사람들이 시세와 난세를 하늘과 연결시키는 것은 심리적으로 하늘에게 기대는 거래요. 시세와 난세를 하늘에 연결시키는 것은 심리적으로 하늘에 기대는 것일 뿐이래요. 심리적으로. 내 마음 편하려고. 실제로 영향 주는 거 없고요. 그냥 내 마음 편하고 내 심리 괜찮아지려고 하늘에 기대는 거래요. 시세든 난세든 그 원인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하늘과는 무관하대요. 뭔가 직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어요. 하늘과는 무관하다고. 사람이 받게 되는 재앙과 복의 원인도 모두 자신에게 있을 뿐 불변의 질서를 갖고 있는 하늘에 있지 않다. 결국에 이것 또한 다 이 내용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하늘은 인간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건 뭐다? 인간이다.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건 인간 자신 아니면 그들 본인들밖에 없다. 그런 내용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는 이 두 개로 바뀌는 이 두 개로 정리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음, 하늘은 그 자체의 운행 법칙을 따로 갖고 있어 인간의 길과는 다르대요. 아하, 인간의 길과는 다르구나. 하늘과 인간은 다른 거구나. 천체의 운행은 불변의 정규 궤도에 따른대요. 그러니까 천체 우리 지금 태양계 하면은 궤도가 따로 있잖아요. 태양으로 치면은 대충 이렇게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행성들이 움직이고 있잖아. 이런 궤도를 따른대요. 정규 궤도, 절대 변하지 않는 이런 정규 궤도를 따르는데 해와 달과 별이 움직이고 비가 내리고 바람 부는 것은 모두 제 나름의 길이 있대. 여기서 말하는 길은 인간과 관련이 있는 길이야? 아니요. 인간과 관련이 없는 길이에요. 하늘은 그 자체의 운행 법칙을 따로 갖고 있다고. 인간의 길과 다르다고. 물론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아무 때나 일고 괴이한 별이 언뜻 출현하는 경우는 있대요. 그 특수성은 있다고. 특수하게 나타나는 일들이 있다고요. 하지만 이런 일이 항상 벌어지는 것은 아니며 하늘이 이상 현상을 드러내 무슨 길흉을 예시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래요.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은 항상 하지만 뒤에 나와요. 하지만 뒤. 영어로 봤을 때도 A but B라고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B에 있다고 A에 있지 않다고요. 즉 하늘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하늘과 관련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래요. 하늘과 관련된 이야기를 만들어낸대. 그래서 순자는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대. 결국에 이거 하늘은 인간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하늘이 어떻게 변하든 신경 쓰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순자가 말하는 불구지천의 본뜻이래요. 이렇게 표현되는 거, 이렇게 표기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무조건 문제에 나온다는 소리야. 국어 지문은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 특히 A로 묶는다던가 기억 A에서 E까지 이런 것들 있죠? 아무 의미 없이 표기해놓지 않아요. 무조건 문제에 나오니까 표기해놓는 거야. 이 파트 좀 잘 봐야겠네. 그럼 불구지천이 뭔지 잘 봐야겠네요. 순자가 말한 불구지천의 뜻은요. 그럼 이 밑에 내용을 좀 중점으로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중요한 부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잘 골라내셔야 된다고요.
불구지천의 뜻은 자연현상으로서 하늘이 아니라 하늘에 무슨 의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알아내겠다고 덤비는 종교적 사유의 접근을 비판하려는 것이래요. 불구지천이. 결국에 하늘이 자연현상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거를 무슨 의지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알아내겠다고 덤비는 이런 종교적인 사유의 접근을 비판한다고,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결국에 하늘을 그런 식으로 바라고 하는 거는 그냥 심리적으로 기대는 것 뿐이다. 그게 절대로 인간의 모든 행동들을 결정짓지는 않는다.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이거 결국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 그러니까 억지로 하늘의 의지를 알려고 힘을 쏟을 필요가 없다. 왜? 하늘은 인간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현상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요, 오직 인간 사회에서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된대. 인간이 해야 될 일 나왔어. 오직 인간 사회에서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거. 누구한테 의미 부여를 하지 말고 하늘한테 의미 부여하지 말고요, 인간 사회에서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된대. 이 파트가 순자가 얘기하는 인간이 해야 할 일이요. 인간이 해야 할 일. 즉, 재앙이 닥치면 공포에 떨며 기도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위로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백두산이 폭발했는데 우리 여기서 기도만 하고 있는다고 뭐가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지하 벙커를 찾아가든지 회피를 하든지 다른 나라로 도망가든지 어떠한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겨내야 한다고요. 순자의 관심은 하늘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었대요.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해야 된다. 특히 인간 사회의 정치야말로 우리 아까 전에 하늘 필기할 때 하늘이 어디에 영향을 준다 그랬어? 정치, 왕조의 탄생과 정치에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순자는 지금 인간 사회의 정치야말로 순자가 중점을 둔 문제였대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지 않고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가미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순자는 하늘은 만물을 낳을 수 있지만 만물을 변별할 수는 없대요. 이는 인간도 만물의 하나로 하늘이 낳은 존재이나 하늘은 인간을 낳았을 뿐 인간을 다스리려는 의지는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냥 우리가 탄생한 거 있죠. 우리가 태어난 거는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일어난 걸 수도 있어. 다만 거기서 끝이야.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는 전부 다 인간의 의지대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늘은 인간을 다스리려는 의지는 갖고 있지 않다고. 결국에 하늘은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고. 그저 자연현상일 뿐이라고. 따라서 하늘은 혈기나 욕구를 지닌 존재도 아니래요. 그저 만물을 생성해내는 자연일 뿐이다. 이게 다 누구의 생각? 순자의 생각이에요. 순자의 관점이에요. 윗글에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거래. 논지 전개 방식으로 처음에 뭐 있었어? 고대 중국인들이 하늘 절대적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반박해? 순자요. 순자가 하늘 결국 인간에게 영향 줄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런 식으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거 보여요? 새로운 관점 제시하는 거 보여? 그리고 이 관점, 왜 하늘은 인간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 쭉쭉쭉 나왔었죠? 그 이론의 근거들 쭉쭉쭉쭉 나왔었어요. 정답 몇 번? 1번이요. 특정 대상, 하늘에 대한 새로운 관점. 하늘은 그저 자연현상이다. 인간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라는
관점을 제시했고요. 그 관점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대요. 이런 식으로 파악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틀린 사람 손 몇 번 했어? 3번이요. 3번, 3번. 3번, 2번, 2번, 2번. 맞았어? 2번 볼까요? 문제를 제기한 후 그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있대. 문제를 제기하진 않았어. 이게 여기서 문제, 여기 지문에서 하늘이 인간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내용이 어떠한 문제를 발생시켰으면 이게 문제라는 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을 너무 숭배한 나머지 인간을 하늘에게 바치는 인신공양, 사람을 죽여서 하늘에 바치는 그런 비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나오면은 이건 문제가 제기된 게 맞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과거 사람들은 하늘을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순자가 그걸 비판하면서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3번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검토하고 그 이론에 대한 의의를 밝히고 있대요. 특정 이론, 중국인들이 하늘을 숭배하더라 를 대한 비판들을 검토했대. 비판들을 검토했다는 소리는 이미 나와 있는 비판들이 몇 개가 있어야 돼. 그냥 순자가 비판을 제시했잖아요. 제시한 게 아니라 순자가 여러 개의 비판들을 보면서 이것들을 각각의 평가를 해야 된다고. 이 비판은 순자가 생각하기엔 별로였대. 이 비판은 좋았대. 이 비판은 납득할 만했대. 이런 식으로 비판들을 검토한다는 것은 그 여러 개의 비판들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파악해야 됐다고. 다만 그런 내용은 없었죠. 그냥 순자는 자신의 이론, 자신의 관점을 제시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됐어요? 네. 됐어. 내 앞에 있는데 자는 거 아니죠? 다음 혹시 뒤에 영상 녹화되고 있니? 아니요. 네. 다행이다. A에 드러나는 하늘에 대한 고대 중국인들의 인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 A는 맨 위쪽 파트에서 아까 하늘에 대해서 정리한 거 있죠? 이렇게 막 필기한 거, 그 파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필기한 거 보고 필기 다 했어? 필기 다 했어요? 필기한 거 보고 지금 정답 찾아보세요. 이거다. 얘기하지 말고.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자, 손가락으로 표시 부탁드립니다. 몇 번? 이걸 보고도 틀리면 선생님이랑 같이 합시다. 봐봐. 적절하지 않은 거. 우리 아까 전에 하늘에 대한 특징 뭐 있었어요? 하늘에 대한 특징? 얘기해봐. 왕조잔치, 불용, 박종, 책임을 갖고 불은, 행운과 불운을 줄일 수 있는 거. 군성, 장, 운명을 지배하고 절대적인 문제. 그런 것들. 원상징악의 주제자. 이거. 그런 내용들 했었어. 자, 보자. 인간에게 자신의 의지를 심어 두려움을 갖고 복종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했었죠. 있었어 내용. 인간 왕조의 탄생이나 정치적 변천과 무관한 존재로 인식했대요. 무관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상관없, 관심 없어. 관심 없어. 없을 무자 쓰는 거 이건가? 없을 무자 쓰는 거. 없을 무자 이거 맞나? 무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하늘은 정치와 왕조의 탄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고대 중국인들이 생각했어? 그 반대로 생각했죠. 하늘로 인해서 왕조가 새롭게 탄생하고 정치적 변천에 영향을 주더라 라고 얘기했었죠. 그냥 이건 골라내면 되는 거였어. 정답 2번.
4번이 왜 안 되냐면요. 인간의 힘으로 거스를 수 없는 신비한 존재, 절대적인 존재 있었어요. 거스를 수 없다라는 건 그만큼 절대적인 존재라는 의미예요. 파악해낼 수 있었어요. 근데 저번에 기묘하고기 A 안 나는데 뭐라고 하는데요? 아니야. 왜냐면 고대 중국인들의 인식이기 때문에 A에서 드러나는 기흥화복 또한 하늘이 인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A에 드러나는 A에 있는 내용이 가미되지 않은 걸 골라라는 게 아니고요. A에서 말하는 의미 혹은 A에서 말하는 그런 관점과 다른 관점을 찾으라는 의미야.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규융화복을 골라냈다고 하더라도요. 여기 전혀 다 틀린 답이 있는데 이걸 골라내는 거는 아직은 문제를 많이 못 풀어보거나 아니면 문제 풀 때 진심이 아니었거나 아니면 사고력이 아직 부족하거나 열심히 연습해야 되는 경우. 사고력은 어떻게 키워요? 사고력이요? 사고력은 어려운 거를 많이 봐야 돼요. 어려운 지문.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라고 해서 막 빨간 망토, 흥부와 일부 뭐 이런 거 보지 말고요.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책을 보라고. 소설책을 봐도요. 추리소설 같은 걸 보세요. 누가 범인이지? 를 생각하면서 읽으라고. 그냥 냅다 읽지 말고. 책을 읽을 때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읽으라고. 만약에 빨간 망토를 본다고 쳐. 빨간 망토를 본다고 치면은 저건 할머니가 아니라 늑대일 것이야 라는 거를 빨간 망토 그 설명에 나오기 전에 깨달을 수 있냐고. 빨간 망토. 그러니까 빨간 망토 몰라요? 네. 몰라요? 못 봤어? 그 늑대가 할머니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늑대가 할머니 잡아먹고 할머니인 척 해가지고 빨간 망토 죽이려고 했던 그거 잡아먹으려고 했던 애. 뭐지? 오빠랑 누이 그거 아니에요? 오빠랑 뭐? 그 햇님 달님.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호랑이. 빨간 벨트는 빨간 망토는 서양 동화고요. 할머니 집에 파이 주러 갔다가 맞아. 그런 게 있어요? 어. 햇님 달님은요. 햇님 달님은 결국엔 그 호랑이가 여기 남매들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남매가 미리 사전에 알고 손가락 넣으라고 했는데 할머니 손가락이 아니라 그 호랑이 손가락이어가지고 그거 알고 뒷문으로 도망치고 그 동아줄 잡고 올라갔는데 호랑이가 따라가려고 옆에 있는 동아줄 잡았다가 그게 썩은 동아줄이어가지고 떨어져서 죽었고요. 그 남매는 그대로 타고 올라가서 뭐였지? 다리 되는 거야. 그 여동생이 해가 되고요, 남동생이 달이 됐다 그런 내용. 말이 안 돼. 근데 왜 이렇게 다 죽이려 하다가 실패하는? 그게 그 전에 권선징악인 거야. 권선징악. 옛날 전래 동화들은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권선징악. 왜 죽이려고요? 어린이들이 보는 건데 죽이려 한다는. 죽인다고 표현은 안 나오죠. 그냥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죠. 그 엄마가 떡집 하는데 그 떡 잡아먹으면 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네. 그것도 죽잖아요. 햇님 달님일걸요? 아닌가? 선생님 근데 해가 달이 되기 전이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과학적으로 보면 동아줄 타고 올라가다가 산소 없어가지고 죽어야 돼요. 맞아요. 애초에 그리고 하늘에 동아줄이 떨어질 리도 없고 동아줄이 떨어졌으면 어떤 건물 맨 위층 옥상에 도착을 해야겠죠? 동아줄이 동아에다가 줄이 같은 동아줄이에요? 아니요. 동화줄이 아니라 동아줄. 그 동아줄. 예, 이렇게 다른 모양의 동아줄이. 일상어. 그 동아. 그 뜻은 찾아서 다음 주까지 괜찮을 것 같아.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세요. 알겠죠? 내가 도윤이한테 시켰던 게 있었는데 까먹었다. 자, 다음 불구지천에 대한 설명이래요. 불구지천 결국엔 하늘이 인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그냥 이거 하나로 설명됐다고요. 하늘이 인간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이거 하나로 설명된다고. 이거랑 똑같은 관점을 갖고 설명하고 있는 걸 골라내면 돼요. 재앙이 닥쳤을 때 하늘의 기대기보다 인간들의 의지를 중시한다. 하늘에게 기대는 거 아무 쓸모없는 내용이다. 하늘 필요 없다. 얘기하는 거 똑같죠?
니은 자연은 제 나름대로의 변화의 길이 있으며 이는 인간의 길과 다르다. 하늘은 인간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인간과 하늘은 독자적인 존재다. 디귿 치세와 난세의 원인을 권선징악의 주제자인 하늘에서 찾고자 한대. 치세와 난세 그러니까 잘 되고 못 되고를 하늘에게 지금 맡긴대요. 하늘이 그럼 영향을 주는 거잖아. 그럼 디귿은 틀리게 되겠죠. 만약에 기억 니은만 찾았어. 그럼 이거 다 지워봐. 니은이 맞냐 아니냐만 찾으면 되네요. 하늘의 의지를 알아보려는 종교적 사유의 접근을 비판하고자 한대요. 종교적 사유의 접근, 그러니까 기대는 거, 하늘에 기대는 그러한 접근을요 비판하고자 한데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고자 한대요. 맞죠? 하늘은 인간에게 영향을 줄 수 없으니까 정답 4. 다 이걸로 설명돼요. 너희들에게 길러주고 싶은 사고력은요 이거 하나만 보고도 이 내용을 다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이야. 그런 암기력이. 그걸 좀 공부시켜주고 싶은 거야. 못해도 상관없어. 못해도 상관없는데 안 하지만 하세요. 못하는 건 뭐라 안 해. 근데 지금 연습하는 기간이니까. 근데 연습하는데 힘도 안 들이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아 선생님 저 망했어요 하고 끝내버리지 말라고요. 왜 망했는지를 찾으라고. 왜 망했는지. 밑글의 순자와 보기의 맹자의 견해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러면은 순자의 견해 먼저 정리해. 하늘이 인간에게 영향을 줘 못 줘? 아 똑같은 내용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이거 보기 안 보고 맹자의 견해 어떤 걸 예상할 수 있어? 하늘이 인간에게 영향을 준다. 맞아요. 이런 내용에 가능성이 있다고. 그리고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밑에 보기랑 비교해보세요. 이게 맞아?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보고 문제 풀면 돼요. 근데 이게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서 보기랑 항상 비교해봐야 돼요. 보기랑 비교하지 않고 그냥 아 이거 맞아 하고 넘기면 안 된다. 자 보기 봅시다. 맹자는 하늘이 인륜의 근원이래. 하늘이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근원. 뿌리 근자 써서 하늘이 인간의 뿌리래. 하늘이 있어야지만 인간이 나타날 수 있대요. 인류는 하늘의 덕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는데 결국에 인류는 하늘이 영향을 준 것이다. 하늘이라는 존재는 이런 면에서 도덕적으로 의의를 가진다고 했고요. 따라서 사람이 하늘의 덕성을 이어받아 자신의 덕성을 갖고 이를 노력하고 수양하여 실현해 나가면 사람의 덕성과 하늘의 덕성은 서로 통하게 되는데 결국에 사람은 하늘을 본받기 위해서 살아간대요. 그런 의미잖아. 결국에 이거 맞죠? 이것만 갖고 문제 풀자. 순자는 맹자와 달리 하늘을 인간에 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근원이라고 보았대. 맞아요? 네. 순자는 지금 이거고요. 맹자는 지금 이거예요. 순자가 맹자랑은 다르게 하늘이 인간에 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근원이라고 생각했대요. 맞아요? 고개 끄덕이는 사람은 생각을 하지. 적게 한 사람. 생각해봐. 하늘은 인간에 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근원이다. 하늘이 인간에게 내재, 즉 안속에 존재한다. 즉 하늘이 인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내재한다, 안속에 존재한다. 안 내자 써가지고.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근원이다 라고 생각했대. 우리 이거 근원이란 단어 모르고 내재라는 단어 몰라도 풀 수 있어. 왜? 위에 여기 똑같이 나와 있어요. 맹자가 근원이라고 했대. 하늘이 인륜의 근원이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지금 여기는 맹자는 그런 얘기 한 적 없고 순자가 그랬대. 일만 아니겠죠? 다음 번. 순자는 맹자와 달리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것을 하늘의 도덕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대요. 아니야. 도덕적이라는 거는 인간에게만 표현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인간에게만 표현될 수 있는 영역이요. 하늘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틀렸다. 하늘은 그저 자연 현상일 뿐이야. 자연 환경일 뿐이라고. 그 외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다음 3번. 맹자. 맹자는 지금 순자랑 다르게 하늘이 인간에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순자와 다르게 하늘은 인간의 도덕 근거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했대요. 지닌다고. 하늘이 인간의 도덕의 근거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의 도덕과 같은 그런 행동들이 있잖아요. 뭐 남을 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하늘에 있대요. 하늘이 영향을 끼쳐서 인간에게 도덕이라는 마음을 얻게 해줬대요. 이거는 맹자의 얘기 맞죠? 순자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래서 맹자는 순자와 달리 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맹자는 맞고 순자는 틀렸으니까 그 얘기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됐어? 끝. 자, 마지막 거 빠르게 해봅시다. 마지막 거 빠르게. 이거 숙제로 해오면 안 돼요. 안 돼요. 숙제로는 첫 번째. 네? 그러면 세 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응? 아니 그냥 첫 번째 것만 하면 돼. 지금 하잖아요. 나머지 두 개는. 아, 두 개를 숙제로 하는 게 어떨까요? 차라리 두개 나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근데 방학 마지막인데 마지막 국어 썰인데 이제 응. 계속 얘기해봐요. 한 번만 더 해. 그러니까 어. 끝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지금 끝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나중 가서 피곤해. 안 돼. 내가 지금 해설이라도 해줄 테니까 문제를 너희들이 다시 풀어. 그래서 그냥 문제도 푸는 게 나을 것 같아. 20번밖에 안 나왔는데. 짧지 않나 이거? 짧아요. 이거 길어. 왜 이렇게 길어? 아니 이거 되게 짧아서 그래. 이게 길이가 짧아서. 자, 빠르게 한번 봅시다. 다음 상황을 생각해보제. A라는 사람이 있고요. A가 등교하는 길에 다리가 불편한 할머니랑 만나고요. 할머니가 횡단보도 건너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고요. 지금 학교에 가지 않으면 지각을 한대요. 지각을 한데 벌점을 받게 되는데 A는 할머니를 도와야 할까 아니면 학교에 가야 할까? 이런 상황, 이런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를 도덕적 딜레마라고 한대요. 아, 이거를 도덕적 딜레마라고 하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필기해라.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기준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기준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대. 첫 번째 의무론적 관점이고 두 번째 목적론적 관점이래요. 그럼 결국에 이 두 가지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을 때 두 가지 판단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의무론적 관점이고요. 두 번째 목적론적 관점이래요. 먼저 의무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잘 따라가야 돼.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도덕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대. 그러니까 결국에 의무론적 관점은 도덕 법칙이 가장 중요하대요. 이 관점은 도덕 법칙을 지키려는 의지를 의무로 보았으며 결과와 무관하게 행위 자체의 옳고 그름에 주목하였대요. 그 결과가 아무리 안 좋은 결과를 낳게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옳은 것만 판단해서 그걸 행해야 된다고. 그게 의무론적 관점이라고요. 도덕 법칙은 결국에 언제나 타당하고 보편적인 것이기에 왜라는 질문은 성립하지 않는데요. 도덕 법칙은 왜라는 질문이 성립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도덕적 법칙은 지켜져야 된대.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도덕적 법칙은 지켜야 된대. 이런 의미에서 의무론적 관점을 뭐라고 한대? 법칙론이라고 한대요. 아, 좋지 않은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이게 도덕적이면요 실행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법칙론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 법칙론에도 한계가 존재한대.
두 개의 옳은 도덕적 법칙이 충돌을 할 때 의문론적 관점에 따르면 결정을 내릴 수가 없대요. 예를 들어서 설명이 나와요. 1번 철로에는 3명의 인부가 철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3명이 누워있대요. 그리고 여기에는 5명이 누워있대요. 그럼 넌 누구 치고 갈 거야? 3명. 이거는 이제 의무론적인 관점이 아니야. 의무론적인 관점이면 아무도 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골라내야 되는데 이 기차는 멈출 수가 없대. 이 경우에 무슨 선택을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선택을 못 한다. 이게 한계점이야.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의 기관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 의무론적 관점에선 사람을 죽이는 건 도덕 법칙에 어긋나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대요. 한편 목적론적 관점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목적론적 관점은요, 행복이나 쾌락을 인간이 추구해야 할 목적으로 보았대. 아하, 목적론적 관점은 행복이나 쾌락을 중점으로 보았대요. 이 관점은 오로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가 옳은 행위래.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도덕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대요. 아하, 최선의 결과를 추구하고요. 그리고 경험에서 배우는구나. 경험을 중요시했구나 라고 얘기했대요. 도덕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얘기를 했대. 결국에 다수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해야 된다. 어떤 행위를 결정할 때는 미래에 있을 결과를 고려해야 되고요. 이런 의미에서 목적론적 관점을 결과론이라고 한데, 어떤 것을 선택을 할 때요, 선택을 했을 때 3명이 죽는 결과, 5명이 죽는 결과, 그 중에서 사람이 덜 죽는 건 어느 결과야? 3명이 죽는 결과. 그러면 이 목적론적 관점을 가진 사람은 누구를 쳐? 3명짜리로 치는 거야. 왜냐면 그게 최선의 결과잖아. 3명을 살리자고 5명을 죽일 수는 없잖아.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한다고. 근데 이거를 결국엔 결과를 생각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하지만 목적론적 관점에도 당연하게 한계가 있대요. 똑같은 결과라도요, 사람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대. 사람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다른 말로 주관적이다.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이래. 왜? 위에 비해서 일반 철로를 선택하는 것이 목적론적 관점에서는 옳은 선택이래. 그러니까 3명을 치고 가는 게 당연히 목적론적 관점에서는 옳은 선택이겠죠. 사람을 덜 죽이니까. 근데 과연 여기 누워있는 사람의 가족에게 물어도 그럴까? 내 가족이 3명 여기 철로에 뛰어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3명 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야. 누가 그러겠어. 가족을 정말 증오하는 사람이 아니면 아니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대답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목적론적 관점은요, 도덕 법칙에 대해 많은 예외를 허용할 우려가 있대요. 도덕 법칙은 딱 정해지는 그 법칙이 따로 존재하는데 그 법칙에 예외를 허용시킬 수 있다더라. 그게 문제가 됩니다. 끝났어. 딱 50분? 딱 50분. 자, 숙제 틀린 문제 고쳐오시고요. 1번 보기.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질문 분석해 오기. 오늘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분석해 오세요. 아니면 필기를 하든 밑줄을 치든. 근데 이렇게 써놨다고 밑줄 대충 치고 선생님 이거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혼나요. 진짜 좀 진심을 다해서 공부라는 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틀린 문제 고쳐오고 첫 번째 질문 분석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뭐 나간다고? 무슨 질문?
사회지문 나가요. 사회지문 나가. 이거는 숙제는 아니고 그냥 공지. 독서로 끝나신 거 다 끝났을 거라. 다 끝났죠. 이제는 잠깐 스탑하고 선생님이 이제 정리해서 너희들이 쓴 거 합쳐가지고 드릴게요. 알겠죠? 단어 시험 없고요. 독후감 없고요. 이것만 해오세요. 알겠죠? 이것만 해서 다음 주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쌤 이거 감사. 끌게요. 가져와봐.